하이에나는 죽은 동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 1인자입니다. 수가 많은 하이에나 무리는 누 한 마리를 15분 만에 완전히 먹어치웁니다. 가죽과 살, 뼈까지도 말이죠. 먹이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하이에나는 생존력이 강하고 늘 번성합니다. 그건 어쩌면 암컷이 무리를 다스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수컷은 암컷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무리의 서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혈통을 보존하는 일은 수컷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에 무리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죠. 아프리카의 잠비아.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이곳은 야생 동물들로 북적입니다. 사자, 표범, 치타, 리카오, 누, 얼룩말, 기린 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이곳 잠비아 서부 지역에는 아프리카에서 매우 흔한 육식 동물인 얼룩 하이에나도 살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약삭빠르고 비겁한 동물로 묘사되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동물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기도 하고 신중해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도 알죠. 하이에나는 먹이를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먹다 남긴 보잘것없는 먹이라 해도 말이죠. 사실 얼룩 하이에나는 용감하고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능한 동물입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매우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입니다. 또 이들은 철저히 모계 중심 사회를 이룹니다. 즉 암컷들이 지배하는 거죠. 모든 수컷들은 암컷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암컷은 모두가 인정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지위는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암컷의 선조들은 대대로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미도, 그 어미의 어미도 말이죠. 어떤 수컷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컷은 우두머리 암컷은 물론이고 일반 암컷들에게도 복종합니다. 수컷들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최상위 수컷조차도 최하위 암컷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이들은 수컷만큼 강인하고 심지어 생식기의 모양도 부분적으로 비슷하죠. 그 이유는 암컷이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현상 때문일 겁니다. 사실 신체적으로는 암수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의 행동이죠. 암컷은 지배하고 수컷은 복종합니다. 무리의 모든 하이에나들은 제각기 지닌 고유의 냄새로 서로를 구분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곧 서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얼마 후면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우두머리 암컷도 16주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암컷들도 새끼를 낳겠지만 우두머리 암컷의 새끼는 더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임신 말기에 우두머리 암컷은 유난히 많은 양의 남성 호르몬을 새끼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는 무리 내 사회 구조와 주위 환경에 완벽히 순응합니다. 이들은 시각, 후각, 청각을 모두 동원해서 먹이를 찾습니다. 독수리가 죽은 동물을 발견하고 땅 위로 내리앉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죽어서 썩어가는 동물의 냄새를 맡았을 때, 또는 다른 포식자가 무언가를 사냥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설령 10km 떨어진 곳이라 해도 그곳엔 하이에나가 나타납니다. 하이에나는 먹이를 발견하면 말 그대로 전부 먹어치웁니다. 가죽이나 발굽, 치아까지도 말이죠. 이들은 뼈를 부술 만큼 무는 힘이 강합니다. 하이에나는 식욕을 돋우는 먹잇감으로 새나 토끼, 이여우, 제칼, 뱀, 심지어 물고기까지 사냥합니다. 그 다음에는 2마리에서 5마리 사이로 무리를 지어 얼룩말이나 누 같은 큰 먹이를 잡아서 제대로 식사를 합니다. 문제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하이에나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반대일 때도 있지만 그리 흔치 않습니다. 같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죠. 충돌이 큰 싸움으로 번지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사자 한 마리는 하이에나 무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대1로 싸우면 예외 없이 사자가 승리합니다. 하이에나가 목숨을 잃는 이유 중 70%는 사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하이에나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모두 먹이를 원합니다. 사자의 이와 발톱이 더 강할지는 몰라도 하이에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영리하게 접근합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를 에워싸고 자극합니다. 사자는 어쩔 줄 모릅니다.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하이에나 우두머리 암컷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자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먹이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이에나의 경쟁자는 사자뿐만이 아닙니다. 리카온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숲속에서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 하이에나가 사냥에 성공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리카온 무리가 먹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임신 중인 암컷에겐 어려운 싸움이죠. 암컷 자신이나
뱃속에 있는 새끼가 다치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밤은 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을 찾아낸 사자는 식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하이에나는 소리와 냄새를 따라서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한 냄새를 풍기는 먹이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먹이를 찾아냅니다. 코끼리 사체입니다. 다른 하이에나들도 재빨리 뒤를 따릅니다. 모두 나누어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오늘 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요. 하이에나는 한 번에 거의 18kg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만큼을 먹는 셈이죠. 코끼리 한 마리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2주 전에 새끼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지위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졌고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수컷에게는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컷은 2살이 될 즈음에 무리를 떠납니다. 수컷의 여동생도 지위가 낮은 편이지만 수컷보다는 높습니다. 무리 내 어떤 수컷보다 말이죠. 형제 자매 중 제일 먼저 태어난 이 암컷은 언젠가 어미의 뒤를 이어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계승자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새끼 모두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봅니다. 어미는 하루에 6번 젖을 먹이는데 하이에나 젖은 땅 위에 사는 어떤 육식동물의 젖보다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어린 계승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계승자 자신도 다른 하이에나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두가 이 어린 하이에나를 받들어 보호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새끼들은 하이에나 무리의 보금자리 주변에만 머물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하이에나 무리의 영역 곳곳을 어미와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면서 뛰어노는 게 전부입니다. 하이에나는 온종일 사냥을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얼룩 하이에나는 최고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데다 지구력도 강합니다. 짧은 거리를 달릴 때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자나 치타, 표범과 달리 하이에나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약 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사냥감은 하이에나보다 빨리 달릴 수는 있어도 이들보다 오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이에나는 오늘 누를 노립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놀기만 합니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하 관계는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어린 계승자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끼를 혼자 두었다가는 지위가 낮고 공격적인 하이에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새끼들이 한 살이 될 때까지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모두가 계승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먹이를 잡았을 때도 어미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먹을 수 있게 되겠죠. 다 자란 암컷의 몸집은 수컷보다 10% 정도 큽니다. 또 암컷은 수컷보다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다른 새끼 하이에나들은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어미는 얼마 전에 암컷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계승자와 달리 이 어린 암컷은 지위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수컷들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관계는 어려서부터 형성됩니다. 수컷 한 마리가 계승자에게 아첨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상대의 높은 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얼룩 하이에나에게 서열만큼 절대적인 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이들은 다른 하이에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다른 무리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하이에나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리석게도 수컷 한 마리가 경계를 넘었습니다. 암컷이 추격합니다. 공격받지 않고 도망친 것만으로도 수컷은 운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누도 운이 좋군요. 하이에나의 소굴이 바로 옆에 있지만 다행히도 지금 이곳엔 새끼 하이에나들 뿐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하이에나 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그때도 운이 좋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다른 하이에나가 새끼를 돌봅니다. 보금자리 주변에는 홍멧돼지들이 버리고 간 굴이 많습니다. 새끼 하이에나는 서로 연결된 땅속 통로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밤에는 다른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굴 안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세찬 비가 내립니다. 밤새 내린 비는 다음 날까지 이어져 땅을 흠뻑 적십니다. 대지는 곧 물에 잠깁니다. 새끼 하이에나들은 굴이 물에 잠기기 전에 굴 밖으로 도망쳤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새끼도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위가 낮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가 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굴은 새끼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동물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새끼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하이에나 무리의 삶이나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합니다. 잠을 잘 때 말고는
대부분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짝짓기를 하거나 물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자와 달리 하이에나는 물을 좋아합니다. 헤엄을 잘 치는 하이에나는 먹이를 물속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암컷처럼 말이죠. 독수리가 먹지 못하게 물속에 두었다가 나중에 먹으려는 겁니다.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어린 동물들이 그렇듯이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기가 넘칩니다. 새들에게는 몹시 성가신 존재입니다. 어린 계승자가 주변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무언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잠자는 고슴도치입니다. 다른 새끼들도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우두머리 암컷은 새끼들을 불러들입니다. 오늘의 놀이 시간은 끝났습니다. 또다시 리카온 무리가 나타나서 수컷 하이에나를 집단 공격합니다. 하이에나는 영리하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약점인 엉덩이 부위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리카온의 수가 많습니다. 수컷은 먹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컷이 동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먹이를 되찾으려고 말이죠. 리카온 무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이에나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사냥에 관한 한 얼룩 하이에나는 훌륭한 조건을 타고났습니다. 이들은 앞발이 뒷발보다 크고 길어서 어깨와 목 근육의 힘이 강하고 등이 기울어져 있어서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장이 사자보다 2배나 커서 지구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냥감보다 빠르지는 않아도 상대를 지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룩 하이에나는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는 게 사냥보다 나을 때도 있죠.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하이에나 한 마리. 이 수컷은 원래 무리에서 쫓겨난 후에 우두머리 암컷이 있는 새 무리의 일원이 되려다가 귀를 잃었습니다. 수컷은 가장 낮은 지위부터 차차 자리를 잡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를 포함한 무리의 암컷들은 지체 없이 수컷을 응징했습니다. 잔인하고 사나운 공격이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컷이 다른 무리의 영역에 침입했을 때 한 번은 무사할지 몰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이에나 굴 주변은 고요합니다. 하이에나들은 쉬고 있는 듯하지만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두머리 암컷이 사냥감을 포착합니다. 끈질긴 하이에나에게서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이들은 잔혹한 사냥꾼입니다. 어린 계승자와 그 동생들은 한 살이 됐고 이제 막 젖을 때였습니다. 고기를 먹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이에나는 사자가 먹고 남긴 먹이를 찾았습니다. 제 칼도 먹이가 탐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이에나들이 나타나자 황급히 달아납니다. 식사 시간은 갑자기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밤에 처음으로 고기 맛을 본 어린 하이에나들은 벌써 다음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이에나의 아침은 규칙적이고 의례적인 행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서열이 낮은 수컷들이 계승자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하러 옵니다. 다리를 들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컷 하이에나의 삶은 고달프죠. 계승자의 삶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모두가 애지중지 떠받드는 어린 하이에나는 자신이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고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다른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잡아와야 합니다. 하이에나는 사냥에 나섭니다. 오늘은 큰 먹이를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하이에나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입니다. 이들은 리카온과 달리 사냥할 때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하이에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는 5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죠. 킥킥거리며 웃는 듯한 하이에나 특유의 소리는 극심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이에나 무리가 풀을 뜯고 있는 누 떼를 발견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누의 속도와 체력을 감안할 때 하이에나는 물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누를 노려야 합니다. 밤에는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한편 하이에나 구울 주변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줄무늬 몽구스입니다. 이들은 제법 영리해서 하이에나의 오후 간식거리가 되기 전에 황급히 달아납니다. 해가 지고 누떼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이들을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누는 이곳 어딘가에 하이에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냄새로, 소리로 느낄 수 있죠.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이에나의 공격. 오늘은 그 양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 새끼들이 살아있을지는 알 수 없죠. 리카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새끼 하이에나는 아직 약합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새끼를 지킵니다.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계승자는 3살이 됐습니다. 이제 다 자랐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생은 1년 전 번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무리를 떠났습니다. 여느 수컷들처럼 다른 하이에나 무리를 찾아다니다가 새 무리에 합류해서 번식을 하려고 말입니다.
계승자는 새끼를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죠. 무리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계승자는 어미가 죽고 나서야 우두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은 우선 짝을 찾을 때입니다. 계승자의 여동생도 짝짓기를 합니다. 하지만 새끼를 낳아도 이들은 무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6월입니다) 잠비아 서부 지역에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이에나 무리에겐 먹이가 필요합니다. 하이에나의 먹잇감인 누와 얼룩말들은 대이동을 시작했고 곧 하이에나 무리의 영역을 벗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하이에나 무리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이 걸리는 긴 여정이죠. 하이에나 몇 마리가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인 계승자는 지금 새끼를 가졌고 몹시 굶주렸습니다. 계승자를 포함한 남컷들은 하나로 뭉쳐 함께 먹이를 찾아보지만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겐 길고 긴 하루입니다. 계승자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고슴도치입니다. 가시는 많고 먹을 건 적은 동물이죠. 사자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계승자는 사자의 먹이를 노립니다. 사자 둘과 하이에나 둘, 어려운 싸움이죠. 하이에나는 동료를 불러 모읍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에나 대 사자. 이들은 오랜 맞수입니다. 사자들은 이미 먹이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하이에나 수컷입니다. 계승자는 수컷을 쫓아버립니다. 암컷이 사냥한 먹이는 암컷들만의 것입니다. 사냥을 계속하기엔 너무 늦은 밤. 하이에나는 임시로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안전해 보이는 장소입니다. 하이에나는 잠시 털을 다듬고는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사냥을 하던 하이에나 무리 중 2마리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괴방꾼이 나타납니다. 니카온입니다. 이들은 모두 배가 고픕니다. 아무도 먹이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소란스럽게 싸우는 소리가
하필 사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계승자는 뼈 하나를 물고 달아납니다.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계승자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수사자가 계승자를 질식사시킵니다. 이와 함께 뱃속에 있는 새끼들의 생명도 사라져갑니다. 이제 하예나 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8월입니다. 건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아무도 부족한 먹이를 나눠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같은 하예나가 아닌 제칼이라면 말이죠. 계승자를 잃은 건 하예나 무리에게 비극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계승자의 여동생입니다. 이제 우두머리가 죽으면 이 암컷이 새 우두머리가 됩니다. 얼마 후면 새로운 계승자의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서열이 중요한 하예나 무리에서 이들은 원래 낮은 지위를 가지고 태어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계승자의 새끼와 그 자손들이 우두머리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예나 몇 마리가 사냥을 나왔습니다. 누는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냥을 나온 우두머리 암컷은 작은 먹잇감을 찾는 중입니다.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리카온 무리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리카온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두머리 암컷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만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찾던 작은 동물들을 잡으려고 설치한 덫입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혼자 죽어갑니다. 하예나 무리는 우두머리를 잃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지위가 없었던 계승자의 여동생은 갑자기 새 계승자가 됐고 이제는 우두머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다른 하예나는 모두 그 아래입니다. 이 무리는 우두머리의 것입니다. 새 우두머리는 새끼 3마리를 낳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위가 없는 수컷입니다. 이 막내가 무리의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의 우두머리입니다.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두머리가 될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미에서 새끼로 대를 이어
암컷들이 이끌게 될 하이에나 무리는 먼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계속 바뀌겠지만 얼룩 하이에나 무리의 사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고 끝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합니다. 문제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하이에나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반대일 때도 있지만 그리 흔치 않습니다. 같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죠. 충돌이 큰 싸움으로 번지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사자 한 마리는 하이에나 무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대1로 싸우면 예외 없이 사자가 승리합니다. 하이에나가 목숨을 잃는 이유 중 70%는 사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하이에나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모두 먹이를 원합니다. 사자의 이와 발톱이 더 강할지는 몰라도 하이에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영리하게 접근합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를 에워싸고 자극합니다. 사자는 어쩔 줄 모릅니다.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하이에나 우두머리 암컷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자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먹이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이에나의 경쟁자는 사자뿐만이 아닙니다. 리카온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숲속에서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 하이에나가 사냥에 성공했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리카온 무리가 먹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지만 임신 중인 암컷에겐 어려운 싸움이죠. 암컷 자신이나 뱃속에 있는 새끼가 다치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밤은 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을 찾아낸 이 암컷의 선조들은 대대로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미도, 그 어미의 어미도 말이죠. 어떤 수컷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컷은 우두머리 암컷은 물론이고 일반 암컷들에게도 복종합니다. 수컷들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최상위 수컷조차도 최하위 암컷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이들은 수컷만큼 강인하고 심지어 생식기의 모양도 부분적으로 비슷하죠. 그 이유는 암컷이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현상 때문일 겁니다. 사실 신체적으로는 암수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의 행동이죠. 암컷은 지배하고 수컷은 복종합니다. 무리의 모든 하이에나들은 제각기 지닌 고유의 냄새로 서로를 구분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곧 서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얼마 후면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우두머리 암컷도 16주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암컷들도 새끼를 낳겠지만 우두머리 암컷의 새끼는 더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임신 말기에 우두머리 암컷은 유난히 많은 양의 남성 호르몬을 새끼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는 무리 내 사회 구조와 주위 환경에 완벽히 순응합니다. 이들은 시각, 후각, 청각을 모두 동원해서 먹이를 찾습니다. 독수리가 죽은 동물을 발견하고 땅 위로 내리앉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죽어서 썩어가는 동물의 냄새를 맡았을 때, 또는 다른 포식자가 무언가를 사냥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설령 10km 떨어진 곳이라 해도 그곳엔 하이에나가 나타납니다. 하이에나는 먹이를 발견하면 말 그대로 전부 먹어치웁니다. 가죽이나 발굽, 치아까지도 말이죠. 이들은 뼈를 부술 만큼 무는 힘이 강합니다. 하이에나는 식욕을 돋우는 먹잇감으로 새나 토끼, 이여우, 제칼, 뱀, 심지어 물고기까지 사냥합니다. 그 다음에는 2마리에서 5마리 사이로 무리를 지어 얼룩말이나 누 같은 큰 먹이를 잡아서 짧은 거리를 달릴 때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자나 치타, 표범과 달리 하이에나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약 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사냥감은 하이에나보다 빨리 달릴 수는 있어도 이들보다 오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이에나는 오늘 누를 노립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놀기만 합니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하 관계는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어린 계승자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끼를 혼자 두었다가는 지위가 낮고 공격적인 하이에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새끼들이 1살이 될 때까지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모두가 계승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먹이를 잡았을 때도 어미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먹을 수 있게 되겠죠. 다 자란 암컷의 몸집은 수컷보다 10% 정도 큽니다. 또 암컷은 수컷보다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다른 새끼 하이에나들은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어미는 얼마 전에 암컷 1마리를 낳았습니다. 계승자와 달리 이 어린 암컷은 지위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수컷들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관계는 어려서부터 형성됩니다. 수컷 한 마리가 계승자에게 아첨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상대의 높은 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얼룩 하이에나에게 서열만큼 절대적인 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이들은 다른 하이에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다른 무리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하이에나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리석게도 수컷 한 마리가 경계를 넘었습니다. 암컷이 추격한 사자는 식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하이에나는 소리와 냄새를 따라서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한 냄새를 풍기는 먹이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먹이를 찾아냅니다. 코끼리 사체입니다. 다른 하이에나들도 재빨리 뒤를 따릅니다. 모두 나누어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오늘 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요. 하이에나는 한 번에 거의 18kg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만큼을 먹는 셈이죠. 코끼리 한 마리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2주 전에 새끼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지위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졌고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수컷에게는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컷은 2살이 될 즈음에 무리를 떠납니다. 수컷의 여동생도 지위가 낮은 편이지만 수컷보다는 높습니다. 무리 내 어떤 수컷보다 말이죠. 형제 자매 중 제일 먼저 태어난 이 암컷은 언젠가 어미의 뒤를 이어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계승자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새끼 모두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봅니다. 어미는 하루에 6번 젖을 먹이는데 하이에나 젖은 땅 위에 사는 어떤 육식동물의 젖보다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어린 계승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계승자 자신도 다른 하이에나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두가 이 어린 하이에나를 받들어 보호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새끼들은 하이에나 무리의 보금자리 주변에만 머물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하이에나 무리의 영역 곳곳을 어미와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미의 보호를 받으면서 뛰어노는 게 전부입니다. 하이에나는 온종일 사냥을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얼룩 하이에나는 최고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데다 지구력도 강합니다.
하이에나는 죽은 동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데 1인자입니다. 수가 많은 하이에나 무리는 누어 한 마리를 15분 만에 완전히 먹어치웁니다. 가죽과 살, 뼈까지도 말이죠. 먹이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하이에나는 생존력이 강하고 늘 번성합니다. 그건 어쩌면 암컷이 무리를 다스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수컷은 암컷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무리의 서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혈통을 보존하는 일은 수컷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에 무리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죠. 아프리카의 잠비아.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이곳은 야생 동물들로 북적입니다. 사자, 표범, 치타, 리카오, 누, 얼룩말, 기린 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이곳 잠비아 서부 지역에는 아프리카에서 매우 흔한 육식 동물인 얼룩 하이에나도 살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약삭빠르고 비겁한 동물로 묘사되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동물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기도 하고 신중해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도 알죠. 하이에나는 먹이를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먹다 남긴 보잘것없는 먹이라 해도 말이죠. 사실 얼룩 하이에나는 용감하고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능한 동물입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매우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입니다. 또 이들은 철저히 모계 중심 사회를 이룹니다. 즉 암컷들이 지배하는 거죠. 모든 수컷들은 암컷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암컷은 모두가 인정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지위는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